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격투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 중 하나를 다룰 겁니다. 과연 메랍 드발리시빌리, 이 조지아 출신 파이터를 벤텀급 역대 최고 GT의 반열에 올려야 할까요? 그의 심장 박동은 경주마처럼 뛰고 그의 레슬링은 곰처럼 끈질기며 현재 13연승에 2번의 타이틀 방어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를 GOAT 논의에 포함시킬 때가 온 걸까요? 지난 주말 UFC 316에서 더 머신 메랍은 션 오말리를 2번째로 꺾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경기에서 3라운드 노스-사우스 초크로 승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물론 일부는 2번의 타이틀 방어가 GOAT 논의에 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도미닉 크루즈는 5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GOAT 지위에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메랍은 챔피언들의 무덤을 지나왔고 4명의 전 챔피언을 포함해 이미 GOAT 반열에 오른 여러 파이터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메랍에 대한 벤텀급 GOAT 논의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통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지아인 파이터는 이미 엘리트 그룹에 거의 진입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흥미로운 격투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GOAT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랍 드발리시빌리, 숫자로 본 그의 위상. 메랍이 GOAT 리스트에 오르는 가장 크고 강력한 통계적 주장은 아마도 그가 꺾은 4명의 전 UFC 챔피언들일 겁니다. 션 오말리, 2번, 헨리 세우도, 조제 알도, 그리고 페트르얀, 특히 세우도, 전 2체급 챔피언과 조제 알도는 그 자체로 GOAT로 평가받는 인물들이죠. 이 4명의 챔피언을 연이어 꺾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벤텀급 또는 그 이상의 체급에서 정점에 도달했던 인물들입니다. 션 오말리와의 2번의 대결은 그의 적응력과 전략적인 우위를 보여줍니다. 첫 경기에서 서브미션으로 승리한 후 2번째 경기에서는 훨씬 더 일방적인 경기를 펼쳐 심사위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그의 진정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헨리 세우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UFC 2체급 챔피언이라는 전례 없는 경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런 세우도를 상대로 메랍은 그의 레슬링과 끊임없는 압박으로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조제 알도는 패더급의 전설이자 많은 사람들이 역대 최고의 패더급 선수로 꼽는 인물입니다. 벤텀급으로 내려와 새로운 도전을 하던 알도를 상대로 메랍은 그의 노련함과 테이크다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트르얀은 한때 벤텀급 챔피언이었고 벤텀급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얀과의 경기에서 메랍은 그의 끈질긴 압박과 테이크다운으로 얀의 타격 기회를 봉쇄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4명의 전 챔피언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들은 메랍의 기술적인 완성도, 전략적인 지능,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UFC 316 승리 이후 메랍은 또 다른 GOAT인 조르주 생피에르를 넘어섰습니다. 바로 UFC 역사상 가장 많은 테이크다운 14경기에서 92회를 성공시킨 선수로 등극한 것이죠. 조르주 생피에르는 UFC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며 그의 레슬링과 테이크다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선수의 기록을 깬다는 것은 메랍의 레슬링 실력이 단순히 훌륭한 수준을 넘어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테이크다운 성공률과 시도 횟수는 그의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과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뛰어난 디펜스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메랍의 끊임없는 테이크다운 시도와 집요한 압박은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현재 연승 기록에 있어서 오말리를 꺾은 메랍은 1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이슬람 마카체프의 15연승에는 2경기 부족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23연승은 메랍을 UFC 역사상 4번째로 긴 연승 기록 보유자로 만들었으며 GSP, 맥스 할로웨이,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같은 GWT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각자의 체급에서 또는 UFC 전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연승 기록을 공유한다는 것은 메랍의 꾸준함과 압도적인 실력이 이미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한두 경기의 좋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쌓아왔다는 것은 그의 GOAT 논의에 큰 무게를 더합니다. 더 머신, GWT인가 아닌가? 메랍이 벤텀급 GOAT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도미닉 크루즈가 135파운드에서 5번의 챔피언 방어에 성공했으니 메랍이 진정한 GOAT가 아니라는 반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크루즈의 시대와 지금의 벤텀급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벤텀급은 UFC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깊이 있는 체급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재능들이 등장하고 상위 랭커들 간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는 혼돈의 체급이죠. 그런 체급에서 13연승을 기록하고 4명의 전 챔피언을 꺾었으며 2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은 단순히 챔피언 방어 횟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랍은 4명의 전 챔피언을 연이어 꺾었고 13연승을 기록했으며 과거 GOAT들의 여러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정도면 그를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고려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메랍에게 벤텀급 GOAT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특정 체급을 넘어섭니다. 그는 파운드 포 파운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만약 그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메랍 드발리시빌리는 UFC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탑 3 안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압도적인 레슬링, 무한한 체력, 그리고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압박은 현재 벤텀급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심지어 그의 타격 실력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단순히 테이크다운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스탠딩에서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랍 드발리시빌리의 다음 행보는? 저는 이전에 몇 번이나 말했지만 격투기 스포츠든 어떤 스포츠든 진정한 GOAT는 은퇴한 후에야 진정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유산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랍의 경우 연패로 은퇴한다면 그의 GOAT 주장은 궁극적으로 손상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최고인지에 대한 논쟁 대신 그가 아직 건재하니 앞으로 어떤 더 큰 위협을 달성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UFC 루머에 따르면 메랍은 코리 샌드하겐을 상대로 3번째 타이틀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드하겐은 랭킹 4위의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메랍은 이미 디비전을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샌드맨은 이 시점에서 남은 몇 안 되는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 타격에 크게 의존하는 샌드하겐의 파이팅 스타일은 오말리와 유사하며 샌드하겐은 이미 이 경기를 졌습니다. 제 눈에는 메랍에게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주장입니다만 저는 샌드하겐과의 경기 이후 메랍이 3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것을 이미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크루즈의 기록에 2번 부족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 해에 여러 번 싸우려는 그의 갈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머신에게 유리한 GOAT 논의가 확정되는 것을 머지않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메랍의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벤텀급을 지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과연 그는 크루즈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유산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지켜보는 것은 분명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벤텀급 GOAT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